바둑으로 대성하려면 입문도 입단도 빠를수록 좋습니다. 다소 미흡하더라도 제도권에 들어가면 배우는 것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LG배에서 신민준 선수가 우승을 하면서 양신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달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신민준, 신진서 선수는 나란히 영재 입단대회를 통과했습니다. 영재 입단대회는 2012년 입단 지망자 감소와 바둑 영재들의 중도 포기를 막기 위해 신설된 제도입니다. 영재 입단은 양신이라는 대박 인재들을 내놓으면서 다시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신진서와 신민준 선수가 배출된 영재 입단 대회, 영재들을 무조건 많이 선발하면 좋을까요? 정 기자의 애프터 361에서 알아봅니다. 한국에서 입단을 하는 것은 예전부터 사법고시 패스보다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 어렵다는 입단을 해내고 나면 모든 것이 찬란할 것만 같았지만 프로기사들의 삶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한국 바둑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를 했고요. 세계 최강국 위상은 약화됐습니다. 또 입단 병목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총체적 위기를 맞습니다. 한국기어는 2010년에 바둑계가 총체적 위기를 맞자 꾸준히 제기되었던 프로기사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그중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인식된 입단제도를 대폭 손질했는데요. 입단제도 개선은 바둑계 활성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거기서 탄생한 것이 바로 영재 입단 대회입니다. 적체 현상이 심화되면서 우수한 인재들이 바둑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났고요. 또 늦은 나이에 입단을 하는 경우에는 세계 정상급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또 중국에 대항하기 위함도 있었고요. 중국의 나이 어린 영재급 기사들이 대거 등장을 했고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이 서면서 이에 대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습니다. 빠른 나이에 입단하는 것이 세계적인 바둑 스타가 된다는 것은 정설입니다. 만 16세 미만이 출전하는 영재 입단 대회를 통해서 프로가 되는 선수는 1년에 5명인데요. 영재 입단에서 2명, 영재 연구생이 1명이고요. 지역 영재가 2명입니다. 어린 기재를 발굴해야 된다는 대회는 누구나 박수로 찬성표를 던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국가대표 상비군 목진석 감독은 신인 감독이 되자마자 장기적으로 영재 육성이 가장 중요하다. 영재 입단 대회나 지역 영재 입단 출신 기사들이 대회가 없어서 입단 후에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목 감독의 말처럼 영재 입단자들의 입지는 취약합니다. 만 16세 미만의 영재들이 입단을 했다는 것은 그 연령대 중에서 가장 강한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실력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신 시대가 도래한 것만 보면 영재 입단 대회의 시행은 정말 잘한 일이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양신 같은 경우는 일반 입단 대회에서도 입단할 기량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신진서나 신민준급의 초특급 영재가 아니라면 입단을 하고 나서 성적은 당연히 바닥을 칠 수밖에 없고요. 주눅이 들거나 위축이 되는 건 말하지 않아도 상상이 될 것입니다. 양신처럼 성장할 영재들이 계속해서 나타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는 완벽하게 맞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프로가 됐는데 프로 지망생처럼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기도 애매한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어느 쪽에도 끼지 못하는 신세가 되면서 실력은 정체되고 말 것입니다. 영재 입단 제도를 도입했을 때의 취지를 제대로 살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영재들은 한국 바둑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못할 것입니다. 바둑 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도장사범들의 영재 입단 대회에 대한 시각은 찬반으로 갈립니다. 긴 시간 동안 자식의 입단만을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영재 입단 대회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기재에 있는 어린 친구들이 도장으로 많이 오고 있다라는 사범들이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영재로 입단을 해도 바로 대회에 출전하는 것도 아니다. 이름만 영재 육성이지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영재들이 이렇게 물가에 막 내놓아졌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2016년부터 만 3년간 국가대표팀에서 영재 입단자들만 따로 모아서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계속 지속했으면 좋았을 것만 같은 제도인데요. 폐지됐다고 하니까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속사정을 국가대표 청소년 대표팀 조인성 코치에게 들어봤습니다. 네, 명칭이 좀 바뀌었는데 예전에 이제 영재팀이 있었고 그 위에 육성군이라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영재팀이 폐지되고 이제 통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 대표로. 기준 연령이 조금 변경되면서 좀 통합이 됐었어요. 통합된 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영재팀 같은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나이가 그냥 어리면 그냥 자동으로 저희가 이제 뽑아서 육성을 시키는 훈련이었는데, 근데 반면에 육성군 같은 경우에는 선발전을 거쳐서 들어와야 돼요. 원래는 고3까지 저희가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네. 만 17세 고2로 낮추면서,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들어올 수는 없고요. 네. 모두 다 동일한 선발전을 거쳐서 들어와야 해요. 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3년 정도 영재팀이 운영이 됐어요. 입단을 하면 이제 실력 고하를 떠나서 자동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이었다 보니까 사실 당장 시합에 나가서 성적을 낼 수 없으니 트레이닝을 시키는 이제 이유가 가장 컸는데, 좀 냉정하게 말하면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치열하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은 성적이 좋지 않아도 성적이 좀 떨어져도 탈락이 없으니까. 그래서 네. 좀 안주하면서 그런 훈련을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네. 해야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그냥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받아주기보다는 선발전을 통과해야 들어올 수 있다라는 기준을 두고 누구나 다 탈락할 수 있는 좀 더 치열한 그런 선발 과정을 거쳐서 네. 뽑는 것이 우리나라 이제 국가 경쟁력으로도 그것이 올바르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사실 제 생각에는 1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바꾼 것이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좀 손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영재 입단대회를 뽑은 지 지금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그 친구들이 생각보다 좀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아요, 지금.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신민준, 신진서는 뭐 성공을 했지만 그 이후로는 뭐 이렇게 뚜렷할 그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라는 것이 지금 10년 동안의 평가거든요. 냉정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들 시선으로 봤을 때는 좀 만족할 만한 그런 기재는 아니라고, 이미 입단했을 때도 이미 좀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좀 네. 안타까운 이야기긴 한데 네. 좀 재능 있는 친구들이 좀 바둑을 계속 하지 않고 다른 뭐 학교 공부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선회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럴 바에는 아예 좀 더 어린 친구를 뽑아서, 예를 들면 뭐 초등학교 친구를 뽑아서 이런 애들 정말 어리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육성을 해야죠. 한두 판 진다 해서 그렇게 낙담하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해야 기회가 온다는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고요. 그 영재 기사들이 사실 잘해야 저희 미래의 한국 바둑이 잘 되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재 입단 제도가 결실을 보고 나아가 입단 문호가 더욱 확대되려면 영재들의 활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지 않으면 점점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양신을 배출해낸 영재 입단 제도는 앞으로 한국 바둑이 신중히 고민해야 할 중대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자의 애프터 3리그였습니다. 끝! 열심히 노력하는 프로기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세요. 열심히 해서 노력하다 보면 뭔가 좋은 얻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나한테 바둑은 그렇게 미칠 듯이 좋았던 적도 없고 싫어한다는 내색을 한 적도 없이 몸에 붙어있는 생활화 같아요.